심한 문제들 몇 개를 풀어봐야 아마 그 뒤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편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무게중심부터 출발합시다. 자, 오늘 삼각형의 무게중심. 학교에서 이거 무게중심 뭐라고 설명해 줬다고요? 현아? 그러니까요. 제가 들은 건 도형이 있을 때 도형을 이렇게 벽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냅뒀을 때 여기를 가운데로 이렇게 콕 찍었을 때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딱 되는 지점이 무게중심이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쓰러지지 않게 되는 지점을 찾으려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봐야 됩니까? 라고. 그거를 선생님이 쉽게 하는 걸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네. 삼각형 그 도형 있잖아요. 네. 그 벽면에 놔두고 꼭지점을 위로 하나 한 다음에 네. 수가 나는 C를 떨어뜨리면은 네. 이렇게 1점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점을 또 그 선을 긋고 또 계속 이렇게 꼭지점을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다. 그렇게 하면 못 찾는데. 네, 그래요? 망했네. 자,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이거든요. 우리가 내심하고 외심 배울 때 기억납니까? 머릿속에? 내심의 정의가 뭐였어요? 그렇지, 내저번의 중심. 외심의 정의는요? 외저번의 중심. 이렇게 특정한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내심과 외심의 작도법이라는 얘기를 했었지. 내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이게 삼각형을 그 삼각형 내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그래,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자, 내각이 써야지. 현성. 오늘 내외심 한번 써오세요. 필기해 놓은 내용들을 한번 반복해서 써와. 네, 갑자기요. 왜 계속 묻자. 대답이 나올 때까지.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 됐고요. 그렇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알았어. 성준이. 자, 뭐. 보고 똑같이 베껴와 한번 싹. 아니요, 집에서. 뭘 봐? 그걸 왜 봐? 지금 보면 안 되지. 자, 어쨌든 그 정이라는 부분이 내저번의 중심, 외저번의 중심을 따로 불렀었고 그 다음에 작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얘기를 했었었지. 근데 무게중심에서는 그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내리게 되냐면요.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중선의 교점.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의 정의라는 얘기예요. 즉 작도법으로 쓰던 녀석들을 그냥 그대로 정의로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내외심을 얘기할 때 이 얘기 했었어. 수학자들마다 정의와 작도법을 정의를 두 가지 논리로 부른다고 그랬었지?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른다고 했었던 얘기 기억나냐? 저기요? 자냐? 정의가 이름이어서 그래, 이름을 근데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르는데 선생님은 그냥 외저번의 중심,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작도법을 따로 가르쳐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같은 무게중심이라는 녀석들 때문에 그래. 무게중심은 따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중선의 교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내심하고 외심도 내저번의 중심, 외저번의 중심 하지 말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이름 붙이자 라고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추세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구분을 해서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났는데 무게중심은 그냥 중선의 교점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무게중심이 뭐다라고 물어보면은 중선의 교점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도법이 정의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하나야. 뭐냐? 중선이 뭐냐야. 중선 뭘까요? 정답. 꼭지점과 그 꼭지점의 대변에 중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선이라고 불러. 즉 이렇게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이어는 선분들의 교점을 바로 우리가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냥 편안하게 삼각형 그렸어요. A, B, C.
그랬을 때 이 ABC에 A라는 꼭지점 보이죠? 대변이 누굽니까? 선분 BC죠. 그랬을 때 이 BC의 정중앙의 중점을 잡아요. P라는 점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A에서부터 P까지를 선분으로 이렇게 이어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중선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다시 여기 보이는 B라는 꼭지점 보이죠? 그럼 저 B에서 마찬가지로 대변이 누구야? AC가 대변이지? AC의 중점을 딱 잡고 이 중점을 Q라고 이름 붙였을 때 BQ라는 선분을 이렇게 딱 이어놓은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중선이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중선과 중선이 만나면서 교점이 하나 생겨버리지? 이 교점을 우리가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알파벳 약자 G를 쓰게 될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중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보는 BP라는 선분의 길이랑 여기 보는 CP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중점을 연결한 거니까. 그 다음 다시 여기 보는 AQ라는 선분과 여기 보는 CQ라는 선분의 길이도 어때요? 같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에서부터 내가 마찬가지로 G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서 AB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이 CR이라는 선분 보여요? 안 보여요? 얘도 중선일까요? 네, 무게중심을 지나게 됐을 땐 여전히 중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선의 교점을 지나는 것이 바로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무게중심이 뭐라고요?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이라고요. 중선의 교점이라고요. 그럼 중선이 뭐라고요?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중선이라고 부른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정의를 통해서 무게중심이 뭔지를 알아내고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오게 되느냐? 바로 성질로 넘어갑니다. 무게중심에서는. 성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성질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쪽지점 볼 겁니다. 종이 한 장 딱 주고 무게중심의 정의와 성질들 적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외워오세요. 많아요. 기억 안 나요. 쓰다 보면 알겠죠. 자, 무게중심의 성질 확인됐습니까? 자, 첫 번째 성질입니다. 뭐부터 출발할 거냐면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자리를 잡고 그려졌죠.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 무게중심은 누구의 교점이라고요? 중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꼭지점에서 무게중심 G를 지나는 선분은 무게중심 G를 지나는 선분이라는 얘기는 이 초록색 선이나 주황색 선이나 파란색 선을 얘기하겠죠? 맞아요? 그 선분은 각각의 변들을 뭐 합니까? 2등분하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선분은 변을 2등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성질. 여기서 이제 2등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나는 수직 2등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수직 2등분하고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직으로 반드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2등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고 심한 문제로 바뀌면 저 무게중심하고 외심하고 문제가 섞여서 나올 텐데 그때 흔히들 하는 착각 중에 하나예요. 외심은 변을 수직 2등분하지만 무게중심은 뭐 한다고요? 그냥 2등분 한다고요. 수직이 아니라 그냥 2등분이에요.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질은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두 번째 성질은 삼각형의 넓이의 등적 변형을 살짝 응용한 사실인데 자, 지금부터 봐. 초록색 선을 딱 하나 그림으로써 삼각형이 두 개로 쪼개지죠. 즉 삼각형 ABC가 이 초록색 선 하나로 삼각형 누구로 쪼개지느냐? ABP라는 삼각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삼각형 ACP가 나오죠. 둘은 합동이다라고 말을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합동 아니야. 왜? 가게 크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삼각형 ABP라는 녀석과 삼각형 ACP의 넓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넓이가 같은 거는 맞아요. 왜 맞을까? 밑변의 길이 같죠. 두 삼각형의 높이는 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같은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딱 잘라놨을 때 이제 이쪽 삼각형 보는 거거든요. ABP만 보세요. ABP.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이 ABP라는 거에서 내가 다시 주황색 선으로 딱 잘라버리게 됐어.
확인됩니까? 주황색 선으로 딱 잘라버리게 되면은 이 위쪽에 삼각형이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삼각형이 또 하나가 나오죠. 보이니 안 보이니?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넓이가 같을까 다를까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는 거야.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이유는 뭐죠? 보기만 해도 달라 보인다. 또 다른 이유는요?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가보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요 그림이 딱 그려져 있죠. 자르지 말고요. R과 Q라는 점 보입니까? 이 RQ라는 두 개의 점을요.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선분으로 이어버릴 거야.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삼각형 누가 만들어지죠? ARQ가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즉 삼각형 ARQ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삼각형 ABC라는 원래 있던 큰 삼각형 보이죠? 둘 사이를 지금부터 비교할 겁니다. 둘은 합동인가요? 닮음인가요? 닮음이에요? 무슨 닮음입니까? 그래, SAS죠. 왜?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2대1이라는 변의 길이의 비를 가질 거니까. 맞습니까?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지금부터 봐보세요. 2대1이라는 변의 길이의 비를 가진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내가 요만큼의 길이랑 여기 점까지 이 밑에까지 나오는 길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왜? 1대 2가 돼야 되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점에다가 점의 좌표를 M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확인됐나요? 자, 그때 이제 다시 요 밑에 있는 삼각형 보세요. 여기 보입니까? 그 다음 다시 요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두 개 보입니까? 둘은 다시 닮음일까요? 아닐까요? 즉 삼각형 누구를 보게 되느냐? GRQ라는 삼각형이랑요. 삼각형 GCB를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둘이 닮음 맞아요? 무슨 닮음이에요? 그렇죠. AA. 왜 AA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 빨간색이 닮음이라고 했을 때 얘랑 중점 연결 정리에서 평행이 되는 거 알아냈죠? 그러니까 억각의 크기랑 막곡제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닮음이 되겠죠. 그럼 둘 사이 닮음비는 몇 대 몇일까요? 1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변의 길이가 1일 때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지? 난 지금부터 여기 보는 MG의 길이를 A라고 쓸게요. 그러면 GP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2A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1대 2 닮음이니까. 그럼 다시 봐. M에서부터 P까지의 길이랑 A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가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죠? 3A가 돼버리죠.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성질이 등장을 합니다. 뭐가 나오게 되느냐? 일단 선분 AG 대 선분 GP입니다. 몇 대 몇이죠? AG 대 GP는 4A 대 2A죠. 그러니까 몇 대면? 2대 1이 돼버리죠.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하나의 무게중심의 공식입니다. 성질이에요. 알겠나요? 즉 뭐냐? 무게중심에서 꼭지점까지 가는 거리랑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가는 거리의 비가 2대 1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우리는 한 번 더 응용해서 요 내용까지 추가로 기억을 할 겁니다. 뭐냐? 선분. 저기 지금 보면 AM 보이죠? 그리고 다시 선분 MG 보이죠? 그리고 다시 선분 GP까지 해서 원래는 3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림이었지? 맞습니까? 저 3개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일까요? 3대 1대 2가 돼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무게중심에서 꼭지점과 중점까지 가는 2대 1이라는 길이의 비 외적으로 추가적인 길이의 비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은 이 두 가지 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준하나 있나? 우리 현아 진짜 미안한데 데스크 가면은 에어컨 리모컨 있을 거거든? 가지고 와. 안 되겠다. 응. 일어나서 벽 쪽으로 붙거나 뒤로 나가서 서. 잠 깨면 들어 앉아. 앉아갖고 눈 반쯤 뜨고서 개슴츠레하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뒤에 카메라 보면은 뭐 옮겨가는 게 보일까봐? 키세요. 나와라 에어컨. 세상에. 그랬어? 나와라 에어컨? 그래서 에어컨이 나왔어?
에어컨 바람아 나와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번에는 에어컨 바람으로. 어씨 진짜. 방금 전에 초등학교 애들 6학년 애들 여기서 수업을 하고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반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개그를 해. 그러면 나머지가 졸라 반응이 쌓여지면서 왜 저래 미쳤나봐 이러면서 쳐다보거든. 너 초등학생이 아닌 거야 다행으로 생각하려나. 그 반 가면은 맞았을지도 몰라. 그 반 여자들 얼마나 무서운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 3번 돌아갑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아까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AP로 선본을 딱 나눠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ABP라는 삼각형하고 ACP라는 삼각형이 나왔었지?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어땠다고요? 같았죠. 즉 삼각형 ABP의 넓이랑요. 그 다음에 다시 삼각형 ACP의 넓이가 같았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쪽에 보이는 이 ABP라는 도형 있지? 그 도형을 선생님이 다시 BQ라는 선본, BG라는 선본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도형이 잘라지게 되냐면 삼각형 ABG라는 삼각형이랑요. 그 다음에 삼각형 GBP라는 삼각형으로 이 삼각형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던 거지? 맞습니까? 그럼 얘네 둘의 넓이는 딱 봐도 같지 않다 그랬지? 여러분들 그랬잖아. 그러면 과연 둘의 넓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거든요. 자, 밑에 쪽에 있는 이 삼각형 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두 개의 삼각형에서 높이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떨어져 내려오는 게 높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의 높이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의 b가 곧 넓이의 b가 되겠지? 밑변의 길이가 뭡니까? AG랑 GP죠?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넓이가 같지는 않지만 넓이의 b가 몇 대 몇인 걸 알아요? 그렇죠. 2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자, 다시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ABPG라는 삼각형 보이죠? 얘가 GR이라는 선본으로 이렇게 나눠졌지? 그럼 다시 삼각형이 AGR이라는 삼각형이랑 즉 여기 보이는 ABG가 다시 둘로 쪼개졌다는 얘기야. 삼각형 AGR이라는 삼각형이랑 다시 삼각형 BGR이라는 삼각형으로 쪼개졌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얘네 둘은 밑변이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높이가 같아요, 달라요? 그럼 결국 얘네들의 넓이가 어때요? 같아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다시 삼각형 AGR의 넓이 대 삼각형 BGR의 넓이 대 삼각형 GBP의 넓이가 몇 대 몇 대 몇인 걸 알 수 있을까? 얘랑 얘가 넓이가 같으니까 1대 1이지. 근데 이 2라는 넓이를 둘로 나눠 가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1대 1대 1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 1대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자, 다시 이쪽에 옆으로 딱 나눠놨던 게 1대 1대 1이었지. 즉 그림에다 표시를 하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 하나를 내가 S라고 이름을 붙이면 여기도 뭐야? S, 여기도 뭐야? S지. 근데 이쪽 옆에 있는 요 부분의 넓이도 옆에 있는 ABP랑 넓이가 똑같았지? 근데 같은 방법으로 지금 쪼갰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S, 여기도 S, 여기도 S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말인 즉슨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전부 다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즉 누가 같은 거냐? 써보자고요. 삼각형 AGR이라는 삼각형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삼각형 AGQ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삼각형 BGR이 나오고요. 다시 삼각형 BGP가 나오고요. 다시 삼각형 CGP, 다시 삼각형 CGQ가 나오게 되겠죠? 즉 6개로 쪼개지는 모든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지? 누구로 같다? 6개로 쪼개졌지? 전체 넓이에 얼마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ABC 넓이의 6분의 1로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알파벳 문자를 다 알 필요는 없어. 그림으로 보고만 알면 돼. 알겠습니까? 즉 넓이가 전부 다 똑같은 모양인데 그게 삼각형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무게중심의 성질 세 가지입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까지? 네, 쪽지 시험 볼 때 그럼 뭐 보겠어요? 첫 번째, 이 말 보겠죠? 두 번째, 요거 두 개 보겠죠? 세 번째, 이게 이거다겠죠? 저 그림이 없으면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니네가 그려야지 내가 그려주래? 알파벳 문자는 바뀌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여러분들이 잡아서 알아서 쓰면 돼요. 여기를 PQR로 쓰기 싫으면 그냥 뭐 A, B, C 했잖아. X, Y, Z라고 해도 상관없어. 뭐 편한 대로 써. 그래서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다음 시간이겠죠. 당연히. 당연하겠죠. 뭐 꼴랑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외우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다고요. 세 개라고 해도 저게 너무 외우는 게 복잡할 것 같아요. 저거 그 뭐냐 삼각형 뭐 AGR 저렇게 말고 그냥 삼각형 하나 이거 붙여서 하나.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없이 빨리 다 써야 돼요. S1은 S2. 이렇게 수업을 안 듣는 인간들이 등장을 하니 미쳐버리겠다는 거지. 내가 뭐 본다고? 이거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공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것만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 증명하는 과정이잖아. 내가 니네한테 언제 증명 과정 외우라고 시키디?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 그지 같은 새끼 저거. 하여튼 수업을 안 듣는다는 얘기지. 증명 과정이 필요한 건 외우라고 하겠죠. 틀리면 뭐예요? 못 맞추. 곱하기 10. 한 문제 들더라고요. 한 문제 틀리다가 전체를 곱하기 10. 뭐 새삼스럽게. 언제는 안 그랬냐? 자,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성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성질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다 외우고 있는 상태로 바로 110쪽에 있는 문제를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걸 못 외우면 110쪽 문제 못 풀어. 심지어는 108, 109쪽에 있는 문제도 빡세.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 하나씩 보면서 가봅시다. 필수제 1번 108쪽입니다. 보세요. 자, 108쪽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하나씩 보면서 가보죠. 그림 여기다가 요 그림씩 요거 다시 그립니다. 이제 자, 다 분명히 적어놨을 테니 아이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이제 마련된 거잖아요. 자, 필수 1번의 첫 번째 문제를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A, B, C라고요. 그 상태에서 선이 이렇게 하나가 내려와서 D라는 점을 잡았는데 여기에 G라는 점의 형체가 나와 있지? 그러면 G가 결국 뭐야? 무게 중심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해 보자고요. 꼭지점에서 무게 중심을 지나는 선분은 변을 어떻게 한다고요? 2등분. 그럼 여기 보는 BD의 길이랑 여기 보는 DC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게 되면서 G가 무게 중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 보는 AG 대 GD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여기 GD의 길이가 4야. 그럼 여기 보는 Y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바로 8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12라고 나왔어요. 그럼 바로 X의 길이는 우리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문제. 그림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아, 풀 수 있겠냐? 어떤 거요? 옆에 있는 바로 이거든요. 네. 일단 풀 수 있겠냐 없겠냐? 근데 풀겠어요. 그래, 그럼 또 한번 보자고요. 성준이는 풀 수 있겠냐 없겠냐?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야? 아니면은 풀 수 있어요. X는 4.5고요. 네. 자,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평행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닮음이 삼각형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누가 보입니까? AGE랑 그래, ADF가 닮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그럼 둘 사이 닮은 비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여기 G가 무게중심이지? 그러면 AG 대 AD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2대 3 된다는 얘기잖아. 2대 1이니까 맞죠? 그러면 결국 여기 X 대 9도 몇 대 몇? 2대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X 대 9가 몇 대 몇이다? 2대 3. 그러면 결국에 X는 우리가 얼마가 되는 걸 알아요? 6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y를 찾아야 되는데 y는 어떻게 갈 거냐면 이쪽에 보이는 다시 CDF라는 삼각형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삼각형이랑 이 밑에 있는 CBE라는 삼각형 보여요, 안 보여요? 둘이 또 닮음이죠? 닮음인데 이변의 길이랑 이변의 길이가 어때요? 같죠?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니까 여기 보이는 y 플러스 x랑 9가 1대 2를 가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요. 9 대 x가 6인 거 알았으니까 6 플러스 y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몇 대면? 1대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y가 얼마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쉽죠? 그럼 자,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 필수이지 2번은 더더욱 쉽습니다. 2번의 첫 번째 거 딱 봐보세요. 무게중심 G를 기점으로 잡아서 삼각형 6개로 쪼갰죠? 그 6개의 넓이는 전부 다 어떻다고요? 같다. 그게 뭐야? 3번 성질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6개의 넓이가 전부 다 같은데 2개가 있어. 그럼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6분의 2니까 결국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가 60이래요. 첫 번째 도형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래, 20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맞냐 아니니?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그림을 한번 좀 봅시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별표를 좀 하나 치시고요. 우리가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기라고 써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나서 손으로 한번 써보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서술형 문제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A, B, C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D를 잡고요. 무게중심 G가 잡혀 있고요. 위쪽에 2라는 점에 하나가 더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네. 여기가 색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잘 봐. 무게중심이죠. AG 대 GD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근데 2라는 길이를 똑같이 나눠 가졌지? 그럼 여기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1 되고 여기도 1 되고 여기도 1 된다는 얘기지? 1대 1대 1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식으로 쓰게 될 거냐? 이렇게 쓰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60이죠. 그럼 우리는 일단 삼각형 ABD의 넓이를 찾을 거예요. 즉 절반으로 나눠 놓고 일단 범위를 좁혀 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ABD의 넓이는 뭐라고 쓰면 돼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분의 1한 거죠. 그래서 30이다. 맞습니까? 그럼 다시 삼각형 이제 바로 가는 겁니다. BEF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1대 1대 1이지? 그럼 얘는 삼각형 ABD의 넓이를 뭐 하면 돼요? ABD의 넓이를 1대 1대 1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하면 돼? 그렇지. 3분의 1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니까 넓이가 얼마가 돼요? 10. 이렇게 그냥 찾아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서술형 쓸 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거는 10. 이 문제는 집에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한 장을 넘겨서 기본적인 얘기들에 대한 성질이 아닌 응용 얘기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세 번째 무게중심의 응용입니다. 이 무게중심의 응용은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림 안에서는 언제냐면 평행사변형 있죠? 평행사변형에서의 응용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될 거냐면요. 평사를 하나를 그려요. 근데 평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A, B, C, D로요. 그리고 대각선 그리시고요. 또다시 대각선 그리시고요. 확인됐나요? 그리고 A에서부터 중점 P를 잡고요. 선을 하나 그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중점 Q를 잡으면서 선을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알파벳 문제를 좀 바꿔보자. 책이랑 비슷하게 MN으로 쓰고 여기를 PQ라고 잡아보죠. 확인됐나요?
이렇게 된 그림 안에서 이제 문제로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그림 안에서 이제 문제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바꿔가면서 그 문제로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지금부터 잘 봐. 평사죠. 평사의 성질 중에 평사는 대각선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2등분하죠. 그러면 결국 여기 보이는 이 대각선의 교점을 내가 O라고 한다라면은 AO의 길이랑 CO의 길이가 어때요? 같죠.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이쪽에 있는 ABC라는 삼각형만 보시면 돼요. 보입니까? ABC 보여요? 이때 여기서 지금 AM이라는 선 하나 그려졌죠. 중선이죠. 맞습니까? 다시 BO라는 선 그려졌죠. 중선이죠. 그러면 결국 이 P라는 점이 뭘로 바뀝니까? 그렇죠. 점 P가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확인됐습니까? 자, 같은 논리로 위쪽을 보세요. 위에 있는 하얀색 삼각형에서 DO의 길이가 2등분 중선이죠. 다시 AN도 뭐예요? 중선이죠. 그럼 이 Q라는 점의 정체가 나와버리죠. 점 Q는 뭐가 됩니까? 그렇지.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문제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거니까.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앞에 보세요. 책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형이지 않아요? 그게 왜 아니야? 왜? 센터 WEIGH H 아니야? 자,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로 바뀌게 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잘 봐요. 이제 이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 무게중심이죠? 2대 1이죠? 다시 이쪽도 2대 1이죠? 근데 실제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평사니까 같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2A이고 여기가 A면 여기도 2A이고 여기도 A가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선분 BP의 길이가 2A죠? 얘랑 선분 PQ의 길이도 뭐예요? 2A죠? 그리고 다시 선분 QD의 길이도 얼마입니까? 2A죠? 맞아요? 얘네 셋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즉 그림상으로 보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응용하면은 이쪽에 보이는 이 삼각형이랑 가운데에 있는 요거 두 개 합쳐놓은 거랑 그 다음에 이쪽 옆에 있는 얘랑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까지 똑같겠죠? 맞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로 응용돼서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여기 선분의 길이가 같다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무게중심의 응용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일단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조선을 더 그려서 문제들이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건 그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일단 요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응용에서 나오게 되는 건 평사에서 응용은 요 그림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요것만 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로 접근해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그럼 바로 문제 봅시다. 필수지 3번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냥 풀 거야. 자, BD의 길이 찾으라 그랬죠? 맞냐 아니니? 맞죠? 그러면 자, 저기 보이는 그림에서 중선하고 중선, MN이 중점이잖아요. 그러면 AM도 중선이고 AN도 중선이라는 얘기지? 둘 다 중선이 나와버리면 BP랑 PQ랑 QD의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바로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그래, BD의 길이가 15다. 이렇게 그냥 바로 찾는 거야. 무게중심이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가지고서 그대로 옆으로 넘어와서 111쪽에 4번 문제 봐보세요. 111쪽에 4번으로 이제 응용이 되는 건데 이 그림에서 이제 보조선이 하나가 더 그려져 있죠? 누가 그려져 있어요? MN이라는 선이 이렇게 하나가 더 그려져 있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딱 선 그렸을 때 문제에서 선분 PQ의 길이를 찾으라고 시켰지? 근데 이번에는 여기 번에 MN의 길이가 얼마로 주어졌어요? 6이라고 나왔죠? 이 상태에서 이 길이 찾는 거지? 그럼 이때는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
닮음이야. 그렇지. 얘가 무게중심인 거고 얘가 무게중심인 거 알잖아.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그려지는 APQ랑 AMN이 뭐예요? 닮음이지. 닮음비는 2대 3이니까 2대 3이 되면서 이 길이가 얼마인 걸 알아? 4겠죠. 그러면 다시 BP의 길이도 얼마인 걸 알아? 4. 여기 보면은 QD의 길이도 4인 거 알겠지? 그럼 여기에 더불어 Q의 길이는 얼마야? 그래,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찾는 것까지도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찾는 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활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응용. 두 번째 응용은 그냥 선생님이 추가해서 혹시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평소의 응용이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알고 있겠지. 설마 모를까. 자, 지금부터 그림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 B, C. 보입니까? 그럼 분명히 무게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이렇게 보조선을 따서 D2로 그리고요. 이때 평행입니다. 길이가 같다고 하면 안 되지. 평행이지 이렇게. 평행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림 보이죠? 이때 무게중심 G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고요.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S1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의 넓이를 합쳐서 S2라고 할 겁니다. 이때 S1 대 S2라는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일까요? 1대 1, 1대 2. 또요. 맞추신 분 격하게 사랑해 드립니다. 1대1. 땡. 저는 상품이 그렇게 좀 뭔가 이득이 없는 것 같아서 대답을 하지 않네요. 못 맞추신 분 격하게 아껴드리겠습니다. 사랑해주는 거랑 아껴주는 거 중에 뭐가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뭐 할까요? 땡. 1대 4. 막 찍지 마시고요. 뒤지고 싶냐? S1 대 S2. 그러니까 S는 저 큰 거고 S2가 저희 요 두 개 합친 거.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넓이의 등적 변형 이용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얘랑 얘는 평행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넓이 이렇게 바꿔도 요 초록색 부분이 S1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S1이고 그 다음에 요쪽에 보이는 요 위에 게 뭐라고 생각해도 돼? S2라고 생각해도 되지? 얘가 S1, S2 맞아요? 그럼 S1하고 S2 높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네? 아까 전에 봤을 때 우리 위에 있는 AD라는 삼각형이랑 ABC라는 삼각형이 뭐였지? 닮음이었지? 닮음이 몇 대 몇이었지? 2대 3. 그럼 내가 이 변의 길이를 2A라고 한다면은 밑에 변의 길이는 뭐가 돼요? 3A가 되겠죠? 그럼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2겠죠. S1이 더 크니까. 맞죠? 이렇게 넓이가 바뀌게 돼서 이런 부분의 넓이를 찾으라는 문제들도 간혹가다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식의 활용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책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없나? 여기 있네. 이거 18번인데 이거는 조금 응용이 더 돼야 되는데 안 됐구나. 여기 있네. 117쪽에 4번. 117쪽에 4번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자, 삼각형 ABC 전체 넓이가 얼마래요? 72라고 나와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이 전체 넓이가 70인데 여기 부분에서 요 위에 쪽이랑 전체가 뭐야? 닮음이었지. 닮음비가 몇 대 몇이었지? 2대 3이었지. 그러면 닮음비가 2대 3이면은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4대 9라는 제곱의 비가 되는 거잖아. 밑변도 2대 3, 높이도 2대 3이니까. 그럼 4대 9는 삼각형 ADE의 넓이 대 삼각형 ABC의 넓이 72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삼각형 AD의 넓이 우리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입니까? 32가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32 맞아요? 말 좀 해주십시오. 여기가 32 맞죠? 그럼 이걸 찾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사각형 D, B, C, E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야. D, B, C의 넓이 이 밑에 조건 넓이지?
맞아? 얼마야? 40이 되는 거잖아. 전체 72에서 32 빼니까. 맞니 아니니?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밑에 쭉 넓이를 딱 찾고 났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무게중심이었지. 근데 지금 그림상으로 봤더니 중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때 이 넓이 찾는 게 목적이지?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이 위에 쪽 거 넓이랑 이 밑에 쪽 두 개 합친 게 2대 3이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40이라는 넓이에다가 즉 삼각형 일단 여기 그림에서 DPE의 넓이를 찾아버리는 거지. 40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 5분의 2를 하면 되잖아. 2대 3이니까. 맞니 아니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삼각형 DP의 넓이 얼마인 걸 알아? 16인 거 알지? 즉 여기 두 개의 넓이가 16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 요 하나의 넓이는 얼마일까? 요 하나의 넓이는 8 맞아? 절반이야? 얘랑 얘랑 길이 같아? 아니요. 아니야? 같죠? 야 이쪽에서 이 삼각형이랑 얘랑 뭐야? 닮음이지? 맞아요? 내가 이쪽 변의 길이를 3a라고 잡아버리면 여기 변의 길이가 뭐가 돼? 2a 된다는 얘기지? 다시 이쪽에 보이는 얘랑 얘 넓이가 얘가 뭐야? 닮음이지? 근데 이 길이도 똑같이 뭐야? 3a잖아. 중선이니까.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 2a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이가 같으니까 넓이가 2등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삼각형 GPE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8이다. 이렇게 찾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만 갖고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닮음을 띄워놓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즉 무게중심이 여러분들 단원의 가장 끝인 이유는요.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활용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얘기들이 이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평사 모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된다. 응용이다. 응용, 활용.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무게중심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닮음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서 떠올리자. 무게중심이 뭐라고 그랬죠? 정의? 꼭지점의 대변의 중심에 그냥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 그러면 그 무게중심의 성질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성질. 중선이 각 그 대변을 이등 그래 중선은 대변을 2등분한다.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이은 선분은 대변을 2등분한다. 두 번째 성질은 A G가 이 그림에서 보자. AG 대 DG가 GD가 2대 1이다. 그리고 다시 이 그림에서 살펴보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M이라고 했어. 그러면 AM 대 MG 대 GD는 몇 대 몇 대면? LI 3대 1대 2. 외워야 돼. 3대 1대 2. 알겠죠? 그건 곧 닮음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성질은 무게중심을 통해서 삼각형들이 이렇게 쪼개지면은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다? 모두 같다. 전체 넓이의 얼마로? 6분의 1로 모두 같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성질. 그리고 그 외쪽으로 평사에서 중선이 내려오고 중선이 내려오면 이 두 점은 뭐라고 불러라? 이 두 점은 뭐다? 야, 이 그지들아.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 그러니까 1대 1대 1일 거다. 까지 추가 기억. 저것도 꼭지점에 나요? 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는 이 내용은 쪽지 시험에 굳이 내지는 않을게요. 여기까지만 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쪽지 시험 보도록 하자. 확인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여러분들 밑에 내가 유제 문제 안 풀고 네 문제 건너뛰었거든요. 유제 네 문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합니다. 네, 유제 1, 2, 3, 4요.